우리가 도이바브르타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김구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장현주 대표님 모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게요. 잠시만요.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지에 있는 이 건물이 어디일까요? 서울이요, 서울. 네, 서울은 맞습니다. 서울 어디일까요? 독립기념관인가요? 독립기념관이랑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이에요. 백범 김구 기념관이에요. 용산에 있습니다. 2002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여기가 바로 효창공원 안에 이렇게 백범 김구 기념관도 있고 백범 김구 선생님 묘도 있고요. 또 삼의사 묘도 있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끝부분에 여기 효창원이 어떻게 해서 효창공원이 되고 지금은 다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방금 이렇게 나누어 봤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무슨 당 이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종교나 아니면은 또 다른 영역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많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김구 선생님은 어떤 시대에서 어떤 치열하게 삶을 사셨는지 이걸 연표를 잠시만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싱가포르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만나는 재미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정약용을 만나고 그러니까 저 혼자 다르게 수업할 때보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만나면서 같이 이야기하니까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한 분씩 더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의 만남도 굉장히 부가트로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우리 뜨겁게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태어나신 해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1876년 어떤 해였을까요? 혹시 우리 학생들은 알 것 같아요. 1876년 하면 바로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던 해예요. 그래서 일본 운요호라는 배를 끌고 와서 강화도에 와서 우리나라를 강제로 개항하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던,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빼앗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때가 김구 선생님이 태어나던 해였어요. 그리고 1910년 국권 피탈, 그리고 1945년 광복,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신 해가 바로 1949년 한국전쟁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6월 26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정말 치열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그대로 맞으면서 사셨던 그 시간 속에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김구 선생님의 이름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김구 선생님의 이름. 3개요. 3개. 네, 3개. 발음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뜻까지 해보면은 4개가 맞아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네, 태어났을 때 이름은 김창암이었어요. 어릴 때 이름이요. 그러다가 동학에 입도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그 사상에 매료돼서 이 동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김창수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치아포 의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성황후를 시해한 밀정이라 생각하고 일본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죽이고 나서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다가 고종의 선처로 사형을 면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게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일본의 방해로. 그래서 결국은 탈옥을 하게 돼요. 탈옥했으니까 이 이름 그대로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름을 또 바꿉니다.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바로 김구로 바꾸는데 이때 구는 거북구자였어요. 네, 그러다가 또 한 번 이름을 언제 바꾸냐면요. 바로 신민의 그 배고인 사건으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일본의 호적에서 빠지겠다는 의미로 백범이라는 호를 짓던 그때 이름을 또 바꾸는데 바로 아홉구자로 바꾸게 돼요. 네, 이렇게 사람이 이름을 한번 바꾼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백범은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 역사 속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종교도 한번 볼까요? 우리 종교 뭐였을까요? 기독교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동학에 들어갔죠. 천도교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고능선 선생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게 돼요. 아주 유학자셨어요. 그래서 유교도 네, 섭렵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탈옥하고 나서 공주 마곡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또 불교도가 됐다가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기독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 종교를 보면요. 그 종교에 대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생각이 어땠냐면 인류의 모든 사상 다 들어와. 위대한 사상 다 들어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다 보면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좋은 열매가 우리나라에서 맺어질 거야. 그렇게 높은 문화가 탄생할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대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던 게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김구 선생님 어린 시절은 어땠을지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이거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기? 고양이요. 네? 아, 노비. 노비. 네, 누구냐면요. 김구 선생님 아버지였어요. 아니, 왜 아버지가 왜 여기에 올라가 있죠? 지붕 위에? 김구 선생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렵게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일주일을 진통을 겪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다는 민간요법은 다 써봐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바로 여기 등에 뭘 쥐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소가 짐을 나를 때 쓰는 길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마를 아버지가 쓰고 여기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음메 소리를 내면, 소울음 소리를 내면 애가 쑥 나온다는 민간요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김구 선생님이 태어났던 거예요. 네, 이렇게 유별나게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시절은 어땠냐면요. 굉장히 개구쟁이였어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은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어디서 돈을 가지고 와서 몰래 숨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돈을 이렇게 뭐죠? 이거 이렇게 차고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5살 때인가 그때. 그래서 친척 어른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너 어디 가냐고 했더니 떡 사 먹으러 간다고 하면서 그 엽전 꾸러미 20냥이랬던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걸 들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잡혀와가지고 물씬 한번 혼난 적이 있었고요. 또 지금은 뭐 하고 있는 장면이 있냐면요. 지금 멀쩡한 아버지 숟가락을 부러뜨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낼까봐 문풍지 손으로 손을 쑥 내밀어 가지고 엿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렇게 개구쟁이였어요. 김구 선생님이요. 그랬는데 김구 선생님 가문은요. 원래는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경순왕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선 효종 때 그 북벌 운동을 추진하는 걸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에 휘말려 가지고 영모 사건으로 휘말려 가지고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쫓겨서 숨어서 살게 됐는데 바로 황해도 해주까지 간 거였어요. 그래서 양반이었지만 상민으로 행세하면서 살다 보니 상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의 집안 어른이 딸의 혼례식에 그 사돈을 만나러 갈 때 갓을 쓰고 갔던 거예요. 갓을 쓰고 갔는데 그것을 본 양반들이 혼을 내가지고 갓이 다 망가지고 다시는 그런 수모를 겪지도 못할 수모를 겪게 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제 김구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과거를 봐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과거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과거장에 가보니까 돈과 근력으로 이렇게 벼슬을 사고 파는 그 과거 제도를 경험하고는 실망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공부는 이제 집어치우고 아버지가 뭘 권했냐면 관상학을 공부해보라고 풍수지리랑 그렇게 권했어요. 그런데 관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관상을 따라서 자기 관상을 보니까 북격, 귀격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흉하고 천하고 이런 것들만 자기 얼굴에 있으니까 더 실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관상책의 한 구절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네, 우리 의원님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얼굴 좋은 것이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몸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네. 밖을 네, 그래서 가꾸니,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밖을 가꾸니 외적 공부와 노력보다는 마음을 닦는 내적 공부와 노력에 힘써 사람 구실을 하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비로소 희망을 찾아가지고 또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게 돼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청년 시절에 민족 의식이 정립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신음하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로 신민의 회원들이 지금 잡혀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민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1907년에 안창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요. 양기탁, 이동영 이런 분들과 같이 만든 비밀결사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우리 민족 의식을 일깨워주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데라우치 총독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평안도 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때 안중근 의사의 사촌인 안명근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 그만 발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던 이 크리스트교 교인들하고 신민의 회원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 넣을까 하다가 바로 이 사건이랑 엮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군자금, 이 독립운동 자금 모금 사건을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으로 날조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600여 명을 체포한 다음에 105인을 재판에 넘겨버린 거. 이게 바로 105인 사건인데요. 이때 김구 선생님도 잡혀갔어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15년, 17년 이렇게 형을 언도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바로 우리 김현주 선생님,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네. 새놈이 나를 들어다가 유치장에 눕혔을 때는 이미 아침이 밝아 있었다. 신문실에 끌려간 것은 전날 해가 진 후였다. 처음에 신문을 시작하는 놈이 불을 밝히며 밤을 새운 것과 그놈들이 온 힘을 다해 자기 일에 충성하던 것을 생각하니 자기감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평소에 무슨 일이든 성실껏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하겠다는 내가 남의 나라를 삼키려는 저 왜구들처럼 밤새워 일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온몸이 바늘방석에 누운 듯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혹시 내게 망국노의 근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끄러운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 찼다. 네, 이게 바로 백범일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때 그 하룻밤에 몇 번을, 6번, 7번을 저기 정신이 돌아왔다가 나갔다를 그렇게 되풀이하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바로 다시 아침에 이렇게 유치장에 눕혀졌을 때 몸이 아파서 괴로웠던 게 아니라 바로 나라를 더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은 저렇게 남의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저렇게 일하는데 나는 밤새워 우리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일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끄럽다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경험을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감옥에 gat혔을 때 바로 호를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백범할 때 백자가 무슨 백자냐면요. 바로 백정할 때 백자를 200자를 써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 할 때 그 범자가 바로 이 범자예요. 그래서 가장 낮고 평범한 사람이란 뜻의 호인 백범이라는 호를 쓰게 돼요. 그래서 가장 천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까지 애국심을 가져야지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백범 선생님 먼저 이렇게 실천하신 거죠. 강한 의지와 실천을 담아서 호를 이렇게 바꾼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로 이때 이제 김구 9구자로 바꾸게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백범 선생님이 가장 잘 알려진 어록 중에 하나인데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스승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나오는 얘기죠. 김구 선생님 얘기하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면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소. 라고 백범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소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짠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경찰의 감시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가지고 큰일을 하려면 이제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상하이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상하이에 도착해서 바로 김구 선생님이 여기 안창호 선생님이 그때 내무총장 겸 그 국무총리였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를 임시정부의 문지기로 써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문지기로 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직책을 내려주셨을까요? 여기 법무국장. 네, 너무 잘하시는데, 네, 안창호 선생님은 김구 선생님의 사람됨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자리, 지금으로 하면 뭐 경찰국장쯤 되나요? 네,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김구 선생님한테 맡기셨어요. 네, 그래서 경찰 김구, 생소하시지 않나요? 근데 경찰 역할을 하셨던 거죠. 임시정부에서요. 그래서 임시정부로 있는 기간 내내 바로 그 경무국장으로서 그 임시정부 경찰 제도를 확립하고 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백범 김구 선생님이셨어요. 자,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나라를 나의 소원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TV에 방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초성만 가르쳐주고 이 초성에 들어가는 말을 알아맞혀 보는 걸로. 근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백범 일지에 상하가 있고요. 그 학원 뒤에다가 나중에 귀국하신 다음에 덧붙인 게 바로 나의 소원이라는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범 선생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뭐가 들어갈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나라가 네? 아름다운 나라.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너무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요. 네, 아름다운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 네, 문화의 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잘 맞춰주셨네요. 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것 같나요? 지금 우리 경제력, 군사력 네, 충분하죠. 그리고 높은 문화의 힘 저는 네, 잘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끼고 있어요. 네, 느끼고 계시나요? 네. 네. 네, 그래서 요 뒤쪽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렇게 이어져요.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나라를 얼만큼 이루어 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몇 가지를 나의 소원에 나오는 얘기나 다른 것들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면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들을 정말 담대하고 용감하게 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과단성 있게 실행했는지 이번에는 그 실행에 관련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동학농민운동에 네, 동학농민운동에 이렇게 그 뭐죠? 애기 접주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많은 사람들을 포교해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됐어요. 애기 접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의 선봉장이 돼서 지금 해주성을 공격하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썩은 세상을 바꿔보자. 양반과 상민의 구분 없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동학의 뜻임을 알고 그래서 동학에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그때마다 더 좋은 사상이나 더 좋은 실천할 만한 받아들일 게 있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네, 그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때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했다가 이분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안태훈 진사인데요. 이분은 감군의 쪽에 서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 입장이셨어요.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사람됨을 익히 들었던지라 밀서를 보내서 네, 그렇게 몰래 계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서로 죽이지 말고 돕자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그 동학농민군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김구 선생님이 이 안태훈 진사의 집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같이 보살펴 주시게 돼요. 근데 그분이 바로 안중근 선생님의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중근 가문하고 인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태훈 진사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안중근, 둘째 아들이 안정근, 셋째가 안공건이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의 딸이 안미생인데요. 안미생이랑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김인이었거든요. 그 첫째 아들하고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안중근하고는 사돈이 되는 거죠. 사돈 관계였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안태훈 진사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많은 감동을 주셨지만,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의식과 사상과 그걸 형성해서 그 민족 지도자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은 바로 이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바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단성이 있어야 된다. 결단력, 과단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지만 그게 없으면 모든 것이 쓸데없어진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대요. 우리 정연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나 배랑에 매달려 잡은 손마저 놓는다면 가히 장부다. 네, 대장부다. 네, 대장부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를 잡고 나무에 막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벼랑 끝에서 손을 놓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바로 이제 그 결단력, 과단성 있게 실행하는 것, 그걸 말씀하셨고요.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판단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외놈들이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까지 들어와 신하들을 마음대로 하니 조선을 제2의 외국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죽음으로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네라고 하시면서 애국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상과 의식에서 영향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이 고능선 선생님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능선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청나라로 가서 청나라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뭐 이러려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랬다가 만주에 가서 의병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단발령도 일어나게 되고 해서 계속해서 의병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하고 돌아오시던 길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치아포라는 그 항의 포구의 주막이었어요. 근데 그 주막에 와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하죠? 네. 변복을 했지만 우리나라 복장으로 변복을 했지만 그리고 한성말을 쓰기는 하지만 고향은 어디 황해도 어디라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니까 일본 칼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놈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분명히 떳떳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칠 그런 독버섯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국모의 원수를 갚을 목적으로 이 외놈을 죽였노라라고 하고 해주 백운방 턱골 김창수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버젓이 포고문을 딱 붙여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체포됐어. 네, 몇 달 후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겠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일 날 어떻게 됐냐면요. 바로 고종이 사형 집행 정지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형하는 사람들은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왕의 재가가 있어야지 사형을 하거든요. 근데 사형하는 걸 보니까 국모를 시해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일본 놈을 처단한 걸로 지금 사형을 받는다고 하니까 상은 못 줄지언정 어찌 사형을 시키려 하면서 그 집행 정지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떤 순간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여기 한성이랑 제물포, 인천 간에 국제전화가 아니라 시외전화가 개통된 지 며칠밖에 안 됐던 때예요. 3일 전에 이 시외전화가 개통이 됐던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고종이 첫 번째 시외전화를 여기랑 같이 한 거였죠. 여기 김구 선생님의 형을 정지시키는 그 시외전화가 바로 첫 번째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형 집행 정지는 됐지만 일본의 방해로 계속해서 있을 수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탈옥을 했다고 했고요. 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훌륭한 독립운동가들 뒤에는 또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키운 그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정말 조국의 독립을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했던 백범 김구에게 그와 똑 닮은, 아니죠. 그가 닮은 거죠, 어머니를. 네, 그가 꼭 닮은 어머니가 계셨던데 바로 강낙원 여사셨어요. 네, 지금 이 사진은, 이 동상은요, 인천 대공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강낙원 여사의 동상이에요. 그래서 강낙원 여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아까 그 스치다를 처단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해주에서 인천 감리서로 이송이 됐을 때 살림을 처분하고 따라 내려와서 옥바라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가지 보이시나요? 손에 들고 있는 바가지? 이 바가지에 뭐가 담겼을까요? 네, 밥이 담겼어요. 주먹밥.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아들 옥바라지 해줄 밥을 얻어서 이렇게 감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했냐면요. 아들 그 사형 선고를 당하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내가 경기감사가 된 것보다 더 기쁘다. 너는 이제 나만의 아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아들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담대하고 강건하고 이런 모습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님을 꼭 닮은 것 같죠. 그리고 이 사진은요, 바로 그 김구 선생님과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 돌아가시고 여기 큰 아들, 작은 아들 김신, 그리고 어머님 강낙원 여사인데요. 남경에서 어머니 팔순을 맞았대요. 그래서 어머니 팔순을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의 동지들이 모여서 돈을 십시일반 내기로 했나 봐요. 그걸 듣고는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 돈 나에게 다오. 내가 생일상을 차려 먹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일날 동지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걸 내놓으셨습니다. 네. 이걸 내놓으시면서 이청으로 외놈을 한 놈이라도 더 죽여라 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150도 안 되는 아주 정말 왜소한 체격에, 네, 그리고 숫자 몇 개, 그 다음에 한글 몇 개밖에 모르는, 그게 전부 아는 게 전부였지만 이 우리 역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다 가신, 온몸으로 살아내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또 한 분의 여성 독립 운동가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십니다. 자,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또 실행과 결단력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인 애국단인데요. 네, 한인 애국단은 아주 어려울 시기에 조직이 됐어요. 임시정부가 정말 힘이 다 빠지고 돈도 지원을 못 받아서 정말 가난하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끝까지 이렇게 맡아서 계시다가 그걸 좀 더 활력을 불어넣고자 조직했던 게 바로 한인애국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봉창의 일본 천황 히로히토 암살 시도, 또 윤봉길 의사의 훈코 공원 의거, 이렇게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어서 임시정부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데요. 바로 여기가 윤봉길 그 훈코 공원 의거 장면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그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 겸, 그리고 또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상해사변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한 행사였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이러고 있을 때쯤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 거였죠. 네, 폭탄을 터뜨려서 어떻게 뭐라고 평가가 됐냐면요. 이 사람이 바로 국민당 그 총재 장제스입니다. 장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100만 대군과 4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우리 저기 아라 선생님, 혹시 여기 이시영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아이가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데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이 아이를 구해냈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광복을 맞이한 것이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었는지 이해되시죠? 임시정부가 물에 빠져서 정말 익사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윤봉길과 그 이봉창 청년이 이렇게 구해냈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제스의 전폭적인 이제 지원으로 침체에 빠져 있던 임시정부가 다시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 한인애국단 의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임시정부에 최초의 군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한국강복군이었고요. 그래서 한국강복군이 우리나라 그 국내 진입작전을 구상해서 우리나라를, 네, 일본을 몰아내려고 했었는데 그만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일본이 먼저 항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외적이 항복한다 하였다. 아,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 국가 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짜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광복을 맞았으나 우리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개인 자격으로 각자 다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됐죠. 그리고 뿔뿔이 이제 미국과, 네,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 된 정부를 세우려고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북한으로 가시는 찰나에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고 김구 선생님은 여기가 경교장이에요. 경교장 2층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네, 우리 박병준 학생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여기 김구 선생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이나요? 네. 너 이놈들 왜 여기 있는 거야? 한 번 간다고 내가 결심한 것은 누가 말려도 쓸데없어. 북조선의 공산당이 나를 미워하고 스탈린의 대변자들이 나를 시베리아로 끌고 가도 좋다. 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지호 학생. 네,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북조선의 조선의 빨갱이도 김일성이도 다 우리들과 같은 조상의 피와 뼈를 가졌다. 그러나 나는 길이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이북의 우리 동표들을 뜨겁게 만나보아야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38선을 넘어서 죄송해요. 하나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38선을 넘어서 바로 북한에 가서 남북 협상을 하나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의 성명을 발표하셨는데요. 네, 우리 미정 선생님, 이미정 선생님 맞나요? 이미경 선생님, 네네. 네,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음속에 38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네. 3천만 동포에게 울며 고함이라는 성명. 네,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결국은 네, 우리나라는 네,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는 나라를 두동강 내고 언젠가는 같은 결의가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1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바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그런 상황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구 선생님의 애국 에 관련된 일화랑 또 그 애국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실행하셨는지에 관한 일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이 남긴 백범일지 잠시만 볼게요. 네, 백범일지는요. 이렇게 상학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권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쓰셨냐면요. 상권은 거기 상하이로 가셔가지고 임시정부 일을 하시면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한테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김구 선생님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과 신변 활동 이런 것들을 쓰신 거고요. 학원 같은 경우는 한인 애국단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충칭에서 마지막 그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에서 집필하셨는데요. 주로 주변 인물과 임시정부 관련된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한 사람의 자서전 같은 성격이 아니라 그 방복을 전후한 혼란기를 그대로 표현해준 생생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백범일지예요.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에 관한 정말 생생하고 처절한 기록이 여기 백범일지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족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오래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난 지 몇 년 있지도 못하고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네, 부인이 여기가 첫째 아들 김인이고요. 둘째 아들 김신을 낳고 얼마 있지 않다가 2층 좁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졌대요. 그리고는 그 떨어졌는데 거기서 능망역이 변해서 막 폐렴까지 가서 결국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서 그 프랑스 조계지에서 10분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병원이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갈 수 없는 극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김신이 그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할머니가 가셨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시신이 영안실로 옮겨진 후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프랑스 조계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머님은 지켜주는 사람 한 분 없이 쓸쓸하게 여기 타국에서 돌아가셨다라고 김신 선생님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최준래 묻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함께 계시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세워준 묘비입니다. 네, 그리고 첫째 아들 김인, 둘째 아들 김신인데요. 첫째 아들이 또 이 충칭이 중국이 그때 굉장히 공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김인 역시 폐렴에 걸려서 중태에 빠졌는데 그 아까 그 안중근 동생의 딸이었던 그 안미생이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페니실린만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동지에게도 약을 못 구해줬는데 어찌 아들한테 약을 쓰겠냐고 해가지고 결국은 해방 5개월 정도를 앞두고 광복 5개월 정도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경교장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귀국하고 나서 여기가 원래는 최창학이라는 금광부자 친일파의 별장 저택이었는데 뭐 어떤 조금 그립김이 있었는지 이걸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여기에서 업무를 보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암살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일요일에 그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날 여기 거실 창가에 앉아서 원래 교회를 가시는데 그때 차편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육군 그 소위 안두희가 와서 흉탄을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흉탄 모습 보이시나요? 여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결의의 스승인 김구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김구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이고요. 이 사람이 김구 선생님을 죽인 안두희입니다. 그래서 뭐 증거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가 죽였는지는 대략은 이제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종신형을 받았다가 나중에 15년형으로 감축됐다가 그 다음에는 장교로 다시 복귀했고 나중에는 군납 그 공장을 만들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버스 기사 박기서 씨에 의해서 정의봉이란 방망이에 맞아서 결국은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김구 선생님의 그 기념관이 있는 백범 기념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김구 선생님 묘가 있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이 그 임시정부 그 요인들의 묘도 여기에 옮겨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삼의사 묘라고 해서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의 묘를 다 유해를 옮겨와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잘 모셔 주셨습니다. 그 일까지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정조 임금님의 그 일찍 돌아가신 아들이 있어요. 문효세자라고. 그 아들의 무덤이 있어가지고 효창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효창원이 일제강점기 때 서울흥으로 다 강제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옮겨가 버려요. 그래서 효창공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용산구에서 여기를 다시 한번 독립공원으로 이제 꾸며보고 있는 중인데 이름을 공모하는 중이에요. 10월 말까지 60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우리 네이밍 잘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보셨던 백범 김구 기념관이고요. 여기가 삼의사 묘입니다. 아니 무덤이 4개인데 왜 삼의사일까요? 첫 번째 있는 여기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입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발굴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묘만 김구 선생님이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구 선생님이 뜻한 바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루지 못한 삶을 가셨다고 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 시험으로 출세를 원했지만은 출세하지 못했죠. 이루지 못했죠. 동학운동으로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 역시 이루지 못했고요. 또 광복군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했지만 그 또한 실패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김구 선생님의 그 삶에 그려온 발자국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할 만하다라고 해서 오늘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보라색 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눈 내린 들판을 밟아갈 적에는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네, 처음엔 길이 없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걸어가면 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길이었지만 걷지 않는 길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길을 남기실지, 어떤 발자국을 남기실지 오늘 이따가 소장님과 하브루타를 하면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들으신 것들을 가지고 나는 어떤 부분이 가장 또 마음에 와닿았고 또 기억에 남는지 우리 잠깐 하브루타 하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다 외웠고. 자,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으셨던 강의가 잘 요약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들으셨던 그 지식들을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나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연합국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 민족 문제를 우리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고 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죠. 우리 한국 민족은 자주 독립국가를 수립해야 되고 또 독립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백범 선생의 신념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통일에 일생을 바친 김구.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 다 애국과 관련한 키워드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제가 이번에 우리 장현주 대표님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함께 하브루타를 하는데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뽑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애국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인물들이 다 애국과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더 애국하면 김구하고 때려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백범이라고 하는 이 호가 백이 뭐였죠? 자, 누가 한번 백정같이 평범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를 깨치고 애국심을 갖게 되어야만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감옥에서 이런 자신의 호를 짓게 된 거죠. 그 감옥에서 이 호를 짓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사건이죠. 우리 이미경 선생님 저는 이분만 시키죠. 우리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라를 구하겠다는 내가 남의 나라를 삼키려는 저 왜구들처럼 밤새워 일한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온몸이 바늘방석에 누운 듯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혹시 내게 망국노의 근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끄러운 눈물이 눈시울에 가득 찼다. 백범일지 중에서. 네, 이렇게 감옥에서 그 왜구들이 밤을 새워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애국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내가 남의 나라를 삼키려는 저들보다 더 난가라고 하는 스스로 사실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게 참 저에게도 와닿았고 참 공교롭게 제가 이번 주에 밤을 새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에스더 의원님은 알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에게서 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우리 에스더 의원님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점점 갈수록 이 하브루타 질문이 상당히 거대해지고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자, 질문이 뭐였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애국심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는데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나눠준 대화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자,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안 시킬게요. 먼저 마음에 감동 있는 분이 나 어떤 대화 나눴다. 네,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밥을 이제 먹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저희 오늘 독도의 날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네. 같이 나눔하시는 분 중에서 반크 활동을 하시던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트, 예. 네, 그래서 되게
관심이 저도 많던 분야인데 그걸 또 직접 하셨던 청년이 있어서 되게 보람되고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지금 누구였어요? 우리 권수현 청년.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 관련된 거 나중에 쉐어링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세대가 이번에 사실 들어왔잖아요. 다양한 네네. 세대가 우리가 들어와서 뭐 중고등학생 또 청년들 또 뭐 4, 50대 우리 멘토 하실 선생님들 다 같이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 이런 다양한 세대의 소통이 또 좋았다라는 그 커멘트가 네. 예, 저한테도 되게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가 됐고 마음의 시원함도 느꼈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어를 가르치시고 한국 문화를 전하는 또 각자의 역할이 있고 저는 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또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고요. 방크 활동하셨던 우리 권수현 선생님 좀 얘기를 저도 책 쓸 때 조사하면서 방크를 알게 됐거든요. 상당히 유튜브나 이런 쪽에 영상도 많이 올리고 의미 있는 활동도 되게 많이 하는 청년들 그리고 그 나이대의 활동들 많이 해서 이런 데가 있구나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셨네요. 네, 되게 멋지시고 자 우리 학생들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지유 학생 혹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어떤 대화들 나눴는지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줄래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게요. 네, 엄마 미소를 지금 엄마 미소로 남자분들은 아빠 미소로 아마 말하지 않아도 네,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그 표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지금 느끼고 계신지를 네,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만요. 우리 나연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말이 필요 없네요. 네, 청소년 방크 활동할 수 있다고 우리 수연 언니가 네, 연락처 서로 교환했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저희도 함께 저는 우리 유 선생님하고 연주 선생님 같이 나눴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많이 지금 나오는 게 이렇게 한 세대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특별히 역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이 자리가 너무 의미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들었는데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가 있었냐면 우리가 늘 사실 이런 멘토링을 받으면 어떤 나의 이득과 좋은 것과 또 나의 삶의 어떤 더 낫고 표면적인 것을 위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여하기가 쉬운데 이번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 그리고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너무 멋지죠? 그리고 우리 유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저는 이 청년 멘토링을 하는 것 자체도 정말 청년들을 세워서 그렇게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하는 이 일이 정말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들으면서 작은 일이 아니라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유 선생님이 되게 아내분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네, 청년 멘토링은 가정도 화목하게 하고 네, 서로 리스펙하게 하는 네. 에서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권수 의원님 하트 표시 하셨어요. 네. 하면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게 이제 올해로 2년째인데 청년 멘토링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뭘 하고 싶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줬고 제가 그리는 그림이 저희 세대가 또 이제 청년들을 키우고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키워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꿔왔는데 청년 리더를 하겠다는 리더들도 생기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방과 활동이나 이런 걸 리드할 수 있는 또 이제 청년도 생기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얘기해주는 이야기 하나하나에 선생님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의원님께.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PPT를 띄우지 않고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고능선이라고 하는 그 백범 김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생각을 실행에 옮기고 또 그것을 계속하라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렴풋하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았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당신의 한번 따라해 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지금 이 책이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가고 있어요. 근데 네, 너무나 감사하죠. 더군다나 사인까지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착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윤은성 대표님께 연락을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 책의 그 원고를 쓰실 때 도산 안창호 부분만 PDF 파일로 좀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찾아봐 보시고 있으시면은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받으면 우리 의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고요. 혹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공지를 해서 독서 토론 아브루타는 미리 책을 읽어와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공지를 해서 우리 지금 진행하는 방식대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남았어요, 벌써. 어떠신가요? 빨랐나요? 우리 기쁨 선생님 뭐라고 말했는데 안 들렸어요. 우리 김우란 사무를. 아쉬우세요? 네, 그래서 또 아쉬움 때문에 감사하게 그 바로 다음 주에 실제로 윤은성 대표님을 모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윤은성 대표님이 멘토링 수업 진행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장현주 대표님이 부가트로 여러분들을 또 만날 겁니다. 우리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10시 20분인데 이 늦은 시간까지 각 소그룹에서 되게 열심히 나눠주셔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늘 아까 우리 이성윤 소장님 말씀하신 거 오늘 바로 바로 액션 취해 주시면은 바로 글 캡처해 놨습니다. 네, 오케이 한 거.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카톡방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중에 책이 오면은 책 같이 한인회에서 만나서 책 나눠드리고 또 식사까지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계획을 짤 것인가 또 얘기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종료는 거기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예, 들어가세요.